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사주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당사주가 이런 것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당사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자평명리학과는 다르게 보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고 좀 더 굉장히 간단 명료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자평명리학은 서자평 선생이 고안했는 방법으로서 오행의 생극재화와, 그러니까 오행 간의 생하고 극한 오행의 생극재화와 그 다음에 지지의 형충회합이죠. 지지 형충회합, 이것을 중심으로 기륭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당사주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12지지,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이 12지지에 하늘에 있는 12성 12개의 별이죠. 12개의 별을 배분해 가지고 그 별이 길성이냐 흉성이냐 따라서 기륭을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생극자, 오행의 생극자라든가 형충회합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하늘에 있는 별들, 그것이 천기성이냐 천핵성이냐 천권성이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임해가 있느냐 이런 글자들이, 그거를 보고는 단순하게 기lum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어떤 해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보는 것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일생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또 길 같은데 뭐 시골에나 뭐 이런데 장터 이런데 가면은 그 한쪽 장터나 길가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책을 가지고 막 사주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당사주로 사주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이 12지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된 자라면은 천귀성이다. 그래서 귀를 나타내는 거죠. 귀할 귀자. 축은 뭐 천액성. 그래서 재앙액자. 인은 범이죠. 범은 권세권자를 천권성이라 그랬고, 묘는 천파성 깰파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배분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지주 중에서 7개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건 다 길성들입니다. 그래서 7개의 길성과 5개의 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사주는 이것들이 사주에서 지지에서 어떤 것 글자가 더 많이 있느냐, 길성이 많으면 길한 사주고 흉성이 많으면 흉한 사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천간성, 여기 이제 간자가 여기 간사를 간자인데, 요거로 인해서 천간성이 길성이 아니고 흉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글자는 이렇게 썼지만은 지혜와 수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길성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는 천역성이라 그래서 역마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활동이 많고 분주하고 돌아다니는 역마를 나타내지만 이거는 흉성으로 분류한다. 요 부분이 조금 서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나타내는 글자들로서 이미 다 길인지 흉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주 안에서 7개의 길성과 5개의 흉성 중에서 어떤 글자가 지지에 많이 있느냐, 어떤 그 12성이 많이 임했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사주를 보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으로서 개별 해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어떤 사주나 그 사람의 인생의 고절을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사주 보는 이 자축인묘가 개별적으로 그 어디에 있을 때, 연월 일시 중에서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부터 한번 파악해보고, 또 구체적으로 당사주를 어떻게 보는지를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귀성은 이게 쥐띠죠, 쥐띠. 쥐를 맡아 자수를 말하는 건데, 이 자수는, 지지에 있는 자수는 천귀성이라 해서 길성으로 들어갑니다. 길성인데, 이것이 이제 연지에 해당되는, 연이 만약에 천귀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출신 성분이 굉장히 고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연, 월, 일시 중에서 연은 이 당사주에서 연은 뭐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초년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초년운이 이러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월은 그 사람의 중년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은 그 사람의 말년운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은 그 사람의 전체운, 평생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총운이죠. 그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이 천귀, 그러니까 자수가 있다. 자수에 해당된다. 연이 쥐띠다. 쥐띠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초년이 귀하다는 거는 뭐겠어? 그 집안 출신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귀한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의 천기가 있느냐, 월의 천기가 있느냐, 일의 천기가 있느냐, 시의 천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천기성 자체는 귀한 거죠. 귀한 거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초년이 그러냐, 중년이 그러냐, 말년이 그러냐, 전체적으로 뭐 귀하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기성이 연천기면 이런 뜻이 있고, 월에 만약에 천기성이 있다. 자수에 해당되는 이것이 월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년운이죠. 중년운이니까 굉장히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고, 중년에 재물복도 많고, 그러니까 재물복이 많으니까 당연히 주색 잡기에 빠져들기 쉬운, 요거는 하나의 흠이 될 수 있죠.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만약에 일의 천기가 있다, 일의 자아가 있다, 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고, 지혜라든가 또 그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 그러나 건강에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거 방종한 생활을, 그러니까 절제력이 떨어지는 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 만약에 천기가 있다면 굉장히 먹을 거리가 많다. 의식주가 풍요롭고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건강이 유의되고 주색 잡기에 이제 매몰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축은 천액성이라고 하는데, 액이 있다는 것은 풍파가 있다는 거죠. 풍파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연이 천액이다. 천액 축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초년에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어린 시절에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월이 천액이다. 그러면은 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분지족의 삶이 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큰 무리가 없는데, 욕심을 내거나 하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회 천액이 있으면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사고, 수술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시의 천액이 있으면은 동업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천액 축토가 있을 때는 안분지족하고 욕심을 내면은 별로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권성은 인목, 그러니까 범띠죠. 범에 해당되는 건데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권세를 나타내게 되면 대체적으로 천권성이 연이 천권이든 월이 천권이든 일이 천권이든 시야 천권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인목이 어딘가에 있으면 굉장히 다복하고, 그러니까 권세도 누리고 내 발언권이 굉장히 강하고 매사가 만사가 형통하기 쉽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의 천권이 있을 때는 권세는 누리지만 그리고 부귀하기도 하지만 부모 형제로부터는 이제 고독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년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의 천권이 있으면 말년운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묘목, 이 묘는 토끼인데 토끼 때는 천파성, 깰파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풍파가 있는 거예요. 기복이 있고 풍파가 있고 임덕이 없어지고, 이것도 역시 월에 만약에 천파가 있다, 묘가 있다, 그러면은 탐재 괴인하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내다가, 그러니까 패가 망신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일의 천파, 일의 묘목이 있으면은 기륭이 반반, 그러니까 그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은망덕을 당하는, 내가 배은망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을 당하니까 굉장히 인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당하기 쉬운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거고, 또 성패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게 다단한 거예요. 그렇게 뭐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이 많은 그런 삶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로 천간성, 진토죠, 용이죠. 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일단 외모가 좋고, 다만 이 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지만 그거를 나의 세력이나 힘을 믿고 너무 경거망동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간성은 길성에 들어간다. 길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진토가 어딘가에 연월일시 어딘가에 연이천간이든 월천간이든 그 천간성이 일이천간성이든 시가천간성이든 이렇게 진토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무난하죠, 삶이. 머리도 좋고 또 예술적인 소질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천간성은 길신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다. 그 다음에 천문성은 사화, 그러니까 뱀이죠. 뱀띠인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천문이냐, 월이천문이냐, 일이천문이냐, 시가천문이냐, 이것도 역시 이건 이제 학문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문장가라든가 학문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만 학문을 하는 사람은 주색을 밝히게 되면 이제 패가 망신하죠. 그래서 특히 일이천문이다, 일이천문성으로, 그러니까 사화가 있는 사람은 학문이나 문장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주색에 빠지면 명예를 실추하기 쉬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복성은 오화, 그러니까 말띠죠, 말띠. 이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연애 만약에 천복성이면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하는 약간의 초년의 풍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초년에서 초반에는 좀 고생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복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월이천복이냐 일이천복이냐 시이천복이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복록, 그러니까 다복,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천복성이 많으면. 그 다음에 미토는 천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가 있는 사람, 미토가 일지에, 특히 일지나 이런 데 미토가 있으면은 굉장히 역마성이 강해가지고 뭐 주거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내가 생활하는 어떤 환경 이런 것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이동이 많은 그런 일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부잣집의 자손이 아니라면은 미토가 만약에 연이 천역이다, 연이 미토로 있다, 미토 그러니까 양띠죠, 양띠에 해당되는 사람은 초년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월이 천역이다 그러면 중년이잖아요. 중년에서 이동이 빈번하고 하니까 이것도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스럽죠. 그래서 천역성은 흉성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천역이 있으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남는 거는 별로 없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러나 시해천역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역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천역성. 그래서 천역성이 있는 사람은 100% 흉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직업적인 물상 대체가 잘 되어 있다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천역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고성, 이거는 이제 잔나비띠, 원숭이띠에 해당되는데, 천고성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래서 연이 천고라 그러면 일단 육친들로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고독한 거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은 선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월이 천고다, 월이 신금, 잔나비 해당됐다 그러면은 고독하고 또 유혹에 취약해지고, 재주는 많죠. 잔나비라는 속성 자체가 다재다능한 사람. 그리고 일이천고다, 일이천고성을 가지고 신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지가 신금에 해당됐다 그러면 말년이 고독하고,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심적으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에 천고성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또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이제 뭐 한쪽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천고성을 가진, 대체적으로 육친과 육친으로부터 고독해지는 그것이 천고성이다. 그 다음에 천인성은 유금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닭띠죠. 닭띠는 천인성요, 칼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수술이라든가 뭐 잔병 치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천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처나 수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장애가 많죠. 하는 데마다 이 칼린자가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상대체로 해서 이제 건축이라든가 목수, 집을 짓거나 이렇게 나무를 깎는 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은 좋다. 칼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의식주가 풍요롭고 괜찮고, 또 기본적으로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수술 같은 거 했거나 사고 이런 걸 흉터를 간직하기도 쉽다.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삶의 기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인성은 흉성에 들어갑니다. 천예성은 예술에 관련된데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예능적인 소질, 그러니까 그런 소질이 많아서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특히 예능 방면에서 많은 성공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이제 술토, 개띠죠, 개띠. 그것이 연이 천녀냐, 월이 천녀냐, 일이 천녀냐, 시가 천녀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 대체적으로 천녀성은 길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재다능하고, 또 특히 술토를 가진 사람은 이게 신살로도 화개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능계 쪽으로 해서 상당한 성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수성은 해수, 그러니까 돼지띠죠. 돼지띠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연의 천수냐, 월이 천수냐, 일이 천수냐, 시가 천수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해수는 장수와 관련되는 겁니다. 오래 일단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이 해수가 있다는 건 장수를 하는데 그냥 치매가 걸려서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수성은 길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수가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인품도 좋고, 그리고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의식도 그렇게, 의식주도 그렇게 고단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천수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당사주의 각각의 글자들 12지지에 임하는 12성의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당사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운지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운지법을 보통 이렇게 하면 손가락, 왼손이죠, 왼손.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가 우리가 보통 요 마디, 요 자리가 12지지로 자에 해당되고, 여기는 축입니다. 축. 그 다음에 여기는 인. 그 다음에 여기는 묘. 그 다음에 여기는 진이죠, 진.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오, 미, 신. 그 다음에 유, 술. 그 다음에 요 해. 이렇게 이제 12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운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지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지법. 이거를 그려놓고 이거를 이제 보면 가장 편합니다. 당사주를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본다면, 오늘이 무슨 며칠이냐 하면은 5월 5일이죠. 근데 당사주는 음력으로 본다는 거죠. 음력으로. 당사주를 보는 방법은 음력으로 사주를 본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5일인데 음력으로 얘기하면 2022년 4월 5일이죠. 오늘이 4월 5일, 2022년 4월 5일이다. 그리고 만약 2022년 4월 5일 뭐 아침 10시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아침 10시. 아침 10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출생을 했다. 이걸 당사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2022년은 이민년이니까 이거는 범띠죠, 범띠. 범띠인데 2022년, 그리고 이 당사주는 양력이 아니고 음력 기준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음력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음력 기준, 양력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음력 기준으로 하면 2022년 오늘이 5월 5일이거든요. 2022년 양력 기준으로 5월 5일인데 음력 기준으로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이제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본다면 이민년이니까 일단 이민년 인목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4월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음력 4월 5일이니까 1, 2, 3, 4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화라는 거는 우리가 천문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민년이니까 범띠, 그러니까 천권성을 가졌죠. 연에는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연은
연은 천권성이 됐고 천권성. 그 다음에 월이 뭐냐? 월이 여기 4월생이니까 4월이니까 1, 2 여기 요 글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목이 있는 자리부터 1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하니까 천문성이 됩니다. 월은 천문성. 천문성이 되고 그 다음에 5일, 5일은 또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부터 1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1, 2, 3, 4, 5 그러면 유금이거든요. 그러면 1은 뭐냐? 1은 천인성이다. 천인성. 그 다음에 10시 아침 10시면은 여기서부터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자축, 자축인묘진사 요 사가 해당되거든요. 사 요게 이제 열시라는 게 사시니까 요게 해당돼. 그러면 요거는 뭐냐? 시는 천권성에 해당이 됐죠. 천권성. 그러면 이 사주는 천권성, 천문성, 천인성, 천권성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천권과 천문이 굉장히 세 개나 있고 하나는 천인성입니다. 그래서 말년운은 별로 안 좋지만 나머지 초년, 중년 전체적인 운도 괜찮았다. 그냥 이제 초년, 중년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말년은 조금 이제 고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이게 당사주의 하나의 약점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제 우리 사주에서는 자평명리학에서는 남자와 여자 대운이 흘러가는 게 다르고 역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천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지지에다가 12신을 배분하는 그런 데서 좀 이제 단순해지는 면은 있지만은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보자면은 뭐 이거를 잠깐만요. 다시 이거를 한번 알아본다면 한 번 더 아이고 이게 한 번 실험을 실습을 한 번 더 해본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운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 축, 여기 인, 그 다음에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2022년 5월 1일 날에 태어난 사람, 5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을 이게 양력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력 기준으로 5월 1일 오후 2시에 14시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5월 1일이 음력으로 이제 따져야 되죠. 음력으로. 자, 2022년 5월 1일 14시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5월 1일은 음력으로 4월 1일입니다. 2022년 5월 1일은 음력으로는 2024월 1일이 되고 그 다음에 14시는 똑같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력이죠. 밑에 거는. 자, 그런데 당사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력 기준이 아니고 음력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음력. 이 음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양력으로 2022년 5월 1일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음력으로 기준하면 2022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이니까 2022년은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그러니까 이민년에 여기가 이제 연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연은 천권성이 된 거죠. 이민년이니까 천권성이 되고 월은 어떻게 되느냐 월은 여기서부터 4월 1일이니까 1 여기서부터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1을 치는 겁니다. 여기로 가서 1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다. 여기는 3이다. 여기는 4. 그러니까 천문성이 되죠. 월은 천문성. 월은 천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4월 1일이라 그래서 1일이면 다시 1도 천문성이 되죠. 1. 1도 천문성.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12시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 그러니까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여기가 되죠. 여기가 이제 미시가 해당되는 겁니다. 오후 2시 미시 14시가 되는 거죠. 그럼 미시니까 요거는 천역성입니다. 시는 천역성. 천역성이니까 이 사람은 초년, 중년, 말년 다 좋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천역성 엄청나게 분주하고 바쁘고 이동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초년도 좋고 중년도 좋고 말년도 좋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특징이 권세와 글과 재주를 휘날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사주로 보는 방법, 당사주를 보는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음력 기준으로 본다는 거, 요게 하나의 차이고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거, 그런 것에서 이제 자평명리학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간편하게 길 가다가 손가락으로 운지를 해서 사주를 대충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뭐 한번 알아볼 수는 있는 그런 괜찮은 하나의 사주 보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길가에서나 또는 명절이나 신년 이럴 때 보면 길가에서 장터 이런 데 구석에서 앉아있는 노인들이 그림책을 막 넘기면서 얘기한 그게 다 당사주로 사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사주로 사주를 보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당사주는 일단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봤지만은 12지지에다가 하늘에 있는 그 12성을 배분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라든가 또는 지지의 형충해학과는 관계가 없이 단지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에다가 하늘에 있는 12성을 배분해 가지고 그 중에서 길성이 많이 임했느냐 길성이 어디에 임했냐 또는 흉성이 어디에 임했냐에 따라서 사주를 본다. 그리고 연은 뭐를 말하냐 초년운을 말한다. 연에 임했는 것은 그 다음에 월에 임했는 것은 중년을 말하고 일은 말년을 말하고 신은 전체 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걸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자평명리학처럼 연지, 월지, 일지, 시지하고는 다른 얘기죠. 다르고 이거 아까 이제 짚어보는 방법 운지법으로 짚었을 때 그렇게 돌아갔을 때 연이 뭐 길성이 임했냐 월이 길성이 임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러프하지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